법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가. 법가는 말 그대로 법을 강조한 사람들이겠죠. 법가.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법가 하면은 크게 세 명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요, 상황. 그 다음에 신불해. 한비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비자죠.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진시황 통일이 되죠. 법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법가의 모든 걸 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뭐 이 강의는 주요 논점만 파악을 하는 강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좀 흘렀잖아요. 춘추전국이 있었고 공자가 있었고 공자의 사상을 물려받은 게 맹자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자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가까지 왔잖아요. 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 인류 역사의 흐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공자가 인을 강조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 시대가 주나라의 종법 질서가 무너진 직후의 시대였기 때문에 주나라의 질서로 돌아가고자 이 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맹자는 인에서 더 나아가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순자 때 오게 되면 이런 성선설 가지고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세상이 복잡하고 다변해진다는 거죠. 순자 때에 와서도. 그래서 비교하는 것, 비교 선택할 때 비교하는 것, 권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울로 재본다. 권이라고 하는 것. 그래가지고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악단이 있다, 악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성악설을 이야기를 하죠. 성악설의 개념은 사람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단이지 인이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후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외부 규범을 후천적으로 배워야 되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제 순자잖아요. 그럼 법가는 이거를 더 발전시켰겠죠. 사상의 흐름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죠. 사상의 흐름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법가 때 오게 되면 법가가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진나라를 통일했다 그러잖아요. 통일을 하려면 다양한 사상, 이 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론객들, 다양한 제자백가의 사상 같은 것들을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쳐야 되겠습니까? 내쳐야 되죠. 내쳐야 되고 하나를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외부 규범의 강제력을 입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법을 강조를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예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얘가 여기서 이제 강제력이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력.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법가에서, 이렇게 흐름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또 우리가 보게 되면, 공자 때만 해도 이게 귀족 정치였었잖아요. 귀족. 이 나라는 이제 주나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게 이제 공자였었고, 맹자 순자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귀족 중심 정치였단 말이에요. 귀족과 천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왕이 있고 제후들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근데 법가 때 되게 되면 이때는 군주의 시대입니다. 군주가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을 기존의 귀족 질서를 옹호하는 혹은 귀족 질서의 바탕을 하는 뭐 인이니 예니 이런 걸로는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이 필요한 거죠. 법.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게 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법이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법을 통한 통치. 이런 거를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법가의 사상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고, 법가가 그러면은 이 법만 강조하냐? 법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우리가 법가라고 해서 법가만 있는 게 아니라 법가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 법가 이렇게 흘렀지만 이 옆에 사이드에 어떤 것도 있었죠. 이 사이드에 여러 가지 근데 도가가 있었고, 근데 묵가, 명가, 그 다음에 음양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법가라고 해가지고 전통을 유하게 두고는 있지만
도가, 무가, 명가, 음양가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세라고 하는 거, 이 기세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세라고 하는 거. 기세가 아마 한자로 이렇게 쓸 텐데요. 우리가 어떤 기세가 등등하다, 세력이 있다 할 때 이 세를 이야기하잖아요. 세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그 강조를 하는 게 술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법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가 도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도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 법을 통한 관건에 의한 통치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그 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사회적 분위기, 어떤 백성들의 어떤 감정, 뭐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가 있다는 것이, 이건 도하고 도에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음양가의 음양이론, 일기 이론하고도 좀 그 등치되는 바가 있죠. 그래서 기세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그 밑에 행, 기술, 구체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 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언명으로서 아주 이 언명으로서 딱 표현한 것, 픽스되게 표현한 것, 그거를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법가의 사상은 이렇다.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뭐 뜯어보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은, 법가의 핵심은 결국 유학을 중심으로 사상을 더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자, 맹자, 순자의 계보를 이어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외부 규범을 강제화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 그래서 진시황을 통해서 진나라를 통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도가의 영향을 받아서 법가가 궁극적으로 추구자 했던 거는 군주잖아요. 군주, 신하, 백성. 이 무위라고 하는 거를 도가의 영향을 받자. 법가면 우리가 유위를 강조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법가는 사실은 군주의 무위를 강조합니다. 무위. 행함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무위인데, 군주는 무위로서 유위를 한다. 무위로서 유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위로서 유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유위는 신하가 되는 거죠. 신하. 그리고 무위는 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는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분히 도가 사상, 노장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군주가 신하를 무위로서 유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을 통해서 군주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법이 제대로 서 있으면, 법을 제대로 쥐고 있으면 그 주변의 신하들이 이 법을 집행함으로써, 유의함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 삼라만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사상을 펼친 사람들이 바로 한비자, 신불의 상한 같은 법가의 사상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